난리가 난 거예요. 이거 여기에다가 나 손해배상 청구할 거다. 손해배상 외부잖아요. 먼지잖아요. 쓰면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막 고객님이 어쩔 줄 몰라가지고 전화 와가지고. 여러분 반갑습니다. 미더빠입니다. 여기는 백현마을 5단지입니다. 예. 그래서 판교에 있는 현장인데요. 오늘 철거하는 날 아침에 브리핑을 잠깐 끝내고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장비들 이렇게 장비들 몰탈들 이렇게 좀 있는 거고, 그리고 이제 잠깐 밖에서 이제 담배 한 대 피시고 오셨는데 작업하셔도 됩니다. 제가 적당히 피해서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그 작업하시는 우리 팀장님들, 반장님들 지금 이제 보면은 세대가 바뀌었어요. 그래서 예전에는 한 세대가 바뀌었다기보다는 이제 그 힘을 쓸 수 있는 나이들이 있지 않습니까? 물론 이제 오랫동안 이쪽 경력 많으신 분들은 뭐 5, 60대 되셔도 충분히 이제 하실 수가 있는 부분도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20대, 30대들이 막 치고 올라오는 경우가 있는데 요새 그래요. 그리고 코로나 이후 때 좀 세대가 좀 이렇게 막 바뀐 좀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새는 젊은 분들이 현장에 많이 보인다라는 거. 그래서 좀 이상하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뭐 잘 못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신다기보다는 요즘 세대가 바뀌었구나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예전에는 그 장인의 영역, 그래서 내가 몇십 년 동안 해와야 이제 되는 어떤 그런 시대적 배경이 있었지 않았습니까? 근데 지금은 조금 달라졌어요. 수많은 어떤 정보들이 인터넷상에 돌고 있고, 그리고 장비도 좋아지고, 그리고 뭐 자동차 만드는 거라든지 뭐 우리가 굉장히 좀 하이테크 쪽 관련이 아니면은 이게 기술 전수라든지 이런 게 굉장히 좀 빠릅니다. 그래서 현장에 이제 젊은 분들이 오셨다고 해서 너무 얘는 뭐 제대로 하겠어? 막 이런 생각은 안 하셔도 되고요. 그래 봤자 30, 40대예요. 그 젊었다라는 사람들이. 저도 40대고 우리 팀장님들 다 30, 40대고 그래가지고 다들 잘 하시니까 염려하지 마시고 믿고 맡기셔도 된다라는 거. 그래서 어제 현장 진단을 했죠. 그리고 바로 이제 철거에 들어갑니다. 현장 진단을 좀 일찍 하면 좋긴 해요. 대신에 다 비어있는 상태에서 진단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사가 나가지 않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사 다 나가신 다음에 현장 진단을 하면은 바로 이제 이렇게 좀 긴급한 느낌이 들긴 하시겠지만 바로 공사에 바로 돌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침에 브리핑을 좀 했어요. 하지만 제가 지시를 하는 느낌이라기보다도 어제 현장 진단을 통해서 우리가 정해놓은 것들이 실현이 되는 것인지 현장 전문가들이랑 같이 체크를 하고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화면 돌려서 한번 이야기 잠깐 해볼게요. 네. X표 쳐놓은 거 보이시죠? 요거 X표는 우리 이제 대표님께서 쳐놓으신 거고, 요거 빨간 X표는 제가 쳐놓은 거고, 요렇게 이제 철거 이제 되고요. 이렇게 철거. 그래서 튀어나온 거는 제가 지금 철거하고 있어요. 이게 집어 넣은 거는 다시 이제 사용을 하는 건 아니지만 이제 여기다 덮어버렸거든요. 여기도 기구 철거에 있어서 말씀을 좀 드리고요. 덧방을 할 겁니다. 여기 이렇게 천장도 보시고, 보통 천장은 재사용할 수가 없어요. 게다가 이제 이게 색깔도 바라고 이래가지고 좋지 않아서 다 보내주고. 그래서 이 부분 좀 여기가 좀 특이했는데 타일이잖아요. 근데 타일보다 문선이 조금 더 튀어나왔어요. 그래서 요것만 철거하고 얘는 두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바닥 이렇게 다 철거하기로 했고요. 그리고 고객님께서 그러면 이거 샤시도 철거하나요? 얘 교체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아니요, 얘는 이제 샤시팀에서 철거합니다. 그래서 철거가 종합 철거 다 하는 팀이긴 하지만 샤시는 교체할 때 샤시 교체할 때 샤시팀에서 하면 되니까 저건 그냥 두시면 되세요. 그리고 이제 철거랑 샤시랑 텀이 좀 있어요. 철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여기 거실 가시면은 거실 쪽에 확장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하루에 끝나고 바로 그 다음날 샤시가 들어오는 게 아니라서 뭐 어쩔 땐 3, 4일 길게는 뭐 일주일, 뭐 심한 날은 뭐 심할 때 2주일 막 이렇게 하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미리 떼어놓으면 안 되겠죠. 그건 좀 참고해 주시면 좋고. 그래서 아침에 이렇게 소리 안 나는 거 위주로, 가구 띄시고, 도어 띄시고, 이렇게 다 지금 보시고, 이렇게 떼십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제 확장이 들어갈 겁니다, 여기. 그래서 여기도 확장 어떻게 들어가는지 여러분들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주방은 뭐 싹 드러낼 겁니다. 예전 영상을 통해서 좀 살짝 보셨죠? 그리고 여기도 다 드러내고, 그래서 지금 이렇게 도어부터 소리 안 나는 거 위주로. 그래서 보통 그 소음공사를 화면 돌려서 보통 소음공사를 10시 정도부터 해라 하는 게 조금 일반적이긴 해요. 그러면 괜찮아요. 뭐 9시부터 뭐 하면 좋긴 하겠지만 그래도 10시부터 뭐 2시까지 3시까지는 해주세요 라고 얘기라도 해주시면 좋은데 그냥 소음공사 자체를 막 굉장히 이거 무슨 뭐 죄 짓는 건 뭐냐 아니 아파트에 살면서 고치곤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다 우리 집도 고칠 거면서 나중에 그래가지고 그렇게 규정에 맞게 하면 되는데 규정이 까다로운 아파트들은 그래도 까다로운 나름대로 이제 할 수 있지만 진입 자체를 빨리 못하게 하는 아파트는 좀 문제가 될 수가 있어요. 왜냐면 아침에 와서 세팅을 한 30분 정도 때로는 한 4, 50분 이렇게 좀 해야 되거든요. 뭐 꼭은 뭐 세팅하는 시간만 뭐 한 4, 50분 걸리죠. 그렇기 때문에 그 시간을 다 버리는 거니까 가능하면은 좀 일찍 진입을 할 수 있는지 좀 체크를 좀 해보시고 9시부터 시작하는 거 좋습니다. 근데 여러분 9시부터 시작하는 게 정상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계신데 실제적으로 이 상가 쪽에 가면 9시부터 시작하지 않고요. 뭐 7시 반에 시작하는 경우도 있고 8시에 시작하는 경우도 있어요. 사람이 살지 않으니까. 근데 이제 주택이기 때문에 뭐 7, 8시부터 막 두드러 부수고 시끄럽고 이제 그러면은 민폐니까 이제 9시부터 이제 시작을 하는 건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잘 좀 조율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그 소음공사 발생일이 언제부터 언제까지냐라고 이제 하시는데 저 개인적으로는 좀 길게 잡아놓는 게 좋다라고 봅니다. 길게 잡아놓는다고 길게 할 것도 아니고 짧게 잡아놓는다고 짧게 할 것도 아니고 실제로 정확한 포인트가 있긴 해요. 소음공사 포인트는 바닥을 드러낼 때 확장 그리고 화장실 그리고 이제 뭐 까대기 할 때 이제 이럴 때 좀 소리가 나고 그러니까는 그럴 때만 이제 나는 건데 그렇게만 해놓고 가만히 있으면 좋은데 근데 이제 소음공사 끝 하면 좋은데 가끔 이거 좀 더 해야 되겠다 이러는 경우가 좀 발생해요. 그렇기 때문에 소음공사 조금 여유 있게 잡아두시고 이런 얘기는 들을 수 있겠죠. 아니 무슨 소음공사 이렇게 오래 해? 이렇게 그러나 좀 여유는 둬야 돼요. 그래야 욕을 좀 덜 먹고 공사에도 좀 문제가 없이 뭐 소음공사 길게 한다더니 뭐 하루 이틀에 다 끝났네 이렇게 하면 가장 좋은 거고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리고 이제 마루 할 때는 하루 종일 두드리니까 죄송합니다 그때 소음공사가 좀 발생합니다 이렇게 써놓으시면 좋고 대신에 마루가 공사 뒷부분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혹시라도 이게 밀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공사 시작한 다음에 예를 들어서 뭐 한 달 후에 한다. 그런데 이게 왔다 갔다 해가지고 뭐 하루가 땡겨진다거나 2, 3일 뒤로 밀린다거나 그랬을 땐 써놔야 돼요 제대로. 안 그러면 야 너 왜 이날 한다고 그랬다가 왜 시끄러워 이런 경우도 있고 그리고 가끔 그 마빌러스 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요새 L 이런 거 쪽이 큰 거 그러면은 시간이 좀 오래 걸리는 경우도 있어요. 이렇게 공간이 막 이렇게 좀 복잡하고 이러면은 가끔 그리고 또 이제 아파트 진입 자체가 좀 늦고 좀 빨리 빠져나와야 하는 그런 아파트라면은 하루 안에 보통 마루가 끝나기도 하는데 하루 안에 안 끝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평수가 또 크거나 그럴 때는 평수도 큰데 아파트 진입도 어려워. 그런데 구조도 복잡해요. 그럼 이틀이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하루 잡아놨다가 혼나지 말고 이틀 이렇게. 근데 이틀 뭐 3일 이렇게까지는 거의 안 해요. 그러니까는 전 3일 해본 적은 없고, 그래서 하루 이틀 정도 여유 있게 잡아놓으시고 일정이 변경되면 다닥다닥 옮겨 놓으시는 센스가 좀 필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얼마 전에 좀 싫은 소리 많이 했잖아요. 아파트에서 그런다. 그 사실입니다. 제가 경험해 본 바로는 그렇습니다. 그 엘리베이터 사용료 받고, 그럼 공사 보증금 받고, 전혀 뭐 계산서라든지 현금 영수증 발행 이런 거 없어요. 그래서 뭐 공사 보증금이야 이제 넣었다 빼는 거니까 뭐 그렇다 쳐도 엘리베이터 사용료 그리고 뭐 이것저것 해가지고 돈을 좀 많이 갖고 가고요. 그리고 소위 말하는 그 좀 까다로운 아파트들은 공사 보증금이 몇백 단위가 합니다. 뭐 100은 기본이고요. 200, 300, 어디는 뭐 500. 그런데 참 난감해요. 어렵고요. 그래서 아주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면은 그렇게 되는 건데, 그리고 요거 하나 체크 좀 해야 되는 게 엘리베이터 보양. 그 얘기는 뭐냐면은 최소 너희들이 움직이는 동선에 있어서만큼은 보양을 하는 게 맞지 않겠냐? 맞죠. 그 말이 맞죠. 그런데 엘리베이터 보양에 그러니까 얼마나 그 아파트 관리 사무소에서 역할을 안 하냐면 정말로 이러면 좀 그렇겠다. 어느 누구는 나 진짜 열심히 하는데 하루 종일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실 건데, 규정에 맞게 보양을 해놓잖아요. 규정에 맞게 보양을 해놓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끝이 아니라 확인을 해줘야죠. 잘했네요. 여기까지만 하시면 되고, 여기는 괜찮습니다. 그런데 확인도 안 해놓고 규정에 맞게, 글쎄, 아무튼 뭐 규정에 맞게 해가지고 해놨어요. 그런데 그걸 조금 넘어가는 범위에 뭐 상처가 난다거나 뭐가 이제 문제가 생겼어요. 그럼 이거 왜 여기 보양 안 해놨냐고. 누가 잘못한 겁니까? 이거 부신 사람이 뭐 이렇게 스케치를 낸 사람이 1차적으로 잘못한 거고, 그리고 관리 규정에 맞게 보양이 되어 있는지 확인을 안 했잖아요. 그잖아요. 여기까지 보양은 하셔야 됩니다. 손상이 가가지고요. 그걸 했어야죠. 근데 그거 안 하고, 이거 손상 됐으니까요. 보증금에서 차감할 겁니다. 이야, 세상에. 이걸 우리는 전문용어로 양아치라고 하는데, 아이고. 그래서 고여있으면 썩어요. 고여있으면 썩어요. 그래서 어렵습니다. 그런 부분이. 잘하시는 분들은 또 너무 잘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아파트 관리소가 얼마나 잘하고 계신지 체크를 좀 한번 해볼 필요는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불이익은 고객님들이 다 받는 거예요. 턴키라면 야, 내가 너한테 준 돈이 얼만데, 고객 입장에서도 야, 내가 너한테 준 돈이 얼만데 그거 관리사무소에서 나와서 확인을 안 한다고 해도 네가 가서 확인하면 되잖아, 이런 얘기가 나올 수는 있겠죠. 그러나 컨설팅을 했을 경우에는 정말로 고객님께서 그 투입하시는 비용이 고객님 컨펌하지 않은 거에서는 존재하지 않는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정말로 적재적소에 요소에 딱딱딱 그 비용이 딱딱딱 들어가게 될 텐데, 그렇게 되면은 누가 한 사람이 죄송합니다, 그래요, 이것도 내가 도의적으로 내가 잘못했으니까 내가 다 책임져야지, 이런 사람이 턴키 업자였는데, 그러니까 슈퍼을, 슈퍼을 아주 그냥 욕바지. 그런데 컨설팅 할 때는 정말로 투명해지는 거고 객관화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모든 사람들이 역할을 다 잘 해줘야 됩니다. 여러분, 그 턴키 하시는 분들 얼마나 진짜 뭐 그거보다 더 안 좋은 대우를 받고 다니시는 분들이 전 세계에 있겠죠. 전쟁도 나가지고 뭐 포로 생활하시는 분들도 계신 마당에. 근데 참 요즘 대한민국으로 치자면은, 야, 이거 대한민국 맞냐? 무슨 조선시대도 아니고 무슨 노예 다루듯이 그런 대우를 당하고 계신 분들도 엄청 많거든요.
근데 그거 다 갑질하는 거예요, 누군가는. 예. 그래서 그런 걸 다 보게 되실 거거든요, 어느 정도는. 그래서 하지만 뭐 너무 겁내지 마십시오. 예. 다 하는 거니까. 근데 이제 일부 그런 아주 좀 누가 생각해도 야 이건 아니지 않냐라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는 잘 처리하시면 될 것 같고, 특히 이제 그런 거는 공사 초반에 좀 많이 일어나요. 예. 그래서 그런 건 잘 좀 조율을 하시고 좀 얘기 좀 하시고 꼼꼼하게 좀 체크 좀 해주세요. 관리사무소에도 그 체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공사라면은 일반 관리가 아니잖아요. 특수 관리잖아요. 예. 그러면은 공사한테 와가지고 보양도 잘 해놓으셨고 요건 좀 부족하니까 여기 좀 해주시고 이런 거는 떨어질 때 요거 테이프 같은 경우도 일반 테이프 쓰시면 이게 찌꺼기 남아가지고 나중에 우리 이모님들 저기 하실 때 힘드니까 이거 좀 해주시고 이렇게는 좋아요. 예. 그러니까 이 테이프 문제도 그래요. 띄었어. 똥이 남았어. 띈 사람이, 그치, 붙여놓은 사람이 잘못이니까 이렇게 하겠지. 근데 어디 가면은 무슨 뭐 여기에다가 이거를 뭐 그냥 닦고 뭐 코팅하고 폴리싱하고 그래야 될 정도로 막 얘기하는 데도 있어요. 그러면 그거 아파트 관리비에 그 일반 유지 관리 그거 어떻게 합니까? 그거 돈 다 내는 건데. 기본적으로는 해야죠. 한 번은 저기 엘스 아파트 바닥에 이제 이렇게 지나가니까 석고가루가 이제 떨어져 있었던 거예요. 근데 외부였던 거예요. 외부 저기 슬로프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장애인들 이동하는 그 위치. 난리가 난 거예요. 이거 여기에다가 나 손해배상 청구할 거다. 손해배상 외부잖아요. 먼지잖아요. 쓰면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막 고객님이 어쩔 줄 몰라가지고 전화 와가지고서 고객님 그거 쓰면 돼요. 가서 한번 쓸어주세요. 그리고 저기 작업팀들한테 얘기해가 좀 쓸으라고 말씀하세요. 쓰니까 없어졌어. 그리고 그 다음날 비 오니까 싹 없어졌어. 야 어려워요. 어려워요. 참 이제 수능이 다가오고 있는데 그것도 어렵습니다. 근데 보통 학생들 학교 가서 공부하지 않나? 그래서 학생도 인생에 달린 공부. 하지만 여기서 일하시는 분도 자기 인생을 걸고 자기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 같은 시간을 쓰는 거거든요. 학생은 학생답게 학교에서 공부를 할 수가 있는 거고, 그리고 저분들의 또 일터는 또 여기니까 여기서 일을 하는 거니까 대신에 서로의 배려는 필요하다. 그러나 때로는 월권 월권이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어디 아파트는 아예 언제는 공사 안 됩니다라고 딱 못을 박아 두셨더라고요. 차라리 그렇게 하든가. 차라리 그렇게 하든가. 그래서 좀 지혜롭게 좀 운영 관리를 좀 잘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아파트 관리소에서. 그냥 너무 그냥 대충 하는 것 같아요. 그냥 슬렁슬렁. 저기 있잖아요. 옛날에 그 장동민, 개그맨 장동민 씨가 그까이거 뭐 그냥 대충 뭐 해가지고 뭐 그냥 이거 약간 이런 느낌이 좀 강해요. 그래서 너무 고여 있어가지고 썩은 느낌 물이. 그래서 그런 거는 여러분들 좀 지혜롭게, 그래서 턴키 맡기셔도 그렇고 컨설팅 받으셔도 그렇고 뭐 반셀프를 스스로 하셔도 그렇고 그거에 대한 좀 조율이 좀 잘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거 좀 잘 체크해 주시고 공사하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다음 영상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